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서 정치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뽑는 본투표도 이제 약 3시간 후면 끝나는데요. 정치부 이다영 기자와 함께 대선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아무래도 선거 당일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잖아요. 후보들의 얼굴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로 끝나면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건데요.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 여의도로 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고요. 김문수 후보도 자택에 있다가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투표 종료 이후 국회 개표 상황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후보들이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는 투표를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는 또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한 표를 행사해 달라라는 취지는 공통적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상반됐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앞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께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하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후보들뿐만 아니라 각 당 차원에서도 막판까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메시지들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네. 또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게도 투표를 독려해달라고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면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후보와 각 캠프 모두 나서서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추이를 본다면은 지난 20대 대선 때의 투표율을 조금 웃돌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니까요. 누적 투표율이 71.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0.4%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최종 투표율이 몇 퍼센트를 기록할지가 관심인데요. 1997년에 치러진 15대 대선 이후에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80%의 선을 넘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요.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20대 대선 최종 득표율인 77.1%를 넘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지난번 대선 때보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흐름 각 당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심판론에 따른 민심이라고 해석하고요. 국민의힘은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혁신당은 자신들의 유리한 지지층이 움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서 이 지긋지긋한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민생을 또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열의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대구 경북 투표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걸 볼 때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고 계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보수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높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제 본투표에 앞서서 진행된 사전투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첫날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면 둘째 날에 접어들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첫째 날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이 다 평일이다 보니까 주말이 포함되어 있던 지난 대선 때 기록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금토 이렇게 주말을 끼고 치러졌고요. 앞선 19대 그리고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목금 평일에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막판 뒷심이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일각에서는 관리 부실이 한몫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좀 반출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하기까지 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각 정당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쉽고 실망스럽다면서 이런 부실한 관리로 유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적했고요. 네. 국민의힘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면서 강한 톤의 쓴소리를 냈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 사전투표 관리 부실 우려가 커져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투표도 사실은 좀 눈길을 끌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본투표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표를 행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의 사저 인근 투표소에서 나란히 투표했습니다. 투표소를 함께 찾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도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투표했습니다. 네, 뭐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특집 방송 계속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